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1회까지 12개년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두 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인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확인 설명서의 파트 1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5번 꽤 어렵죠?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건요.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2. 비주거용 3. 토지 그리고 4. 입관공의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뭐뭐뭐뭐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할 때는 일단 공통적 기재사항을 먼저 외우셔야 돼요. 공통적 기재사항이 확인 설명서 4가지 공통적 기재사항이 뭐냐면 대권 거수조 미공시 실권이에요. 자, 일단 외워놓고 그리고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요거예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공통적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비소멸술은 대권 거수조 미공시권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건 아니에요. 공통적 사항이 아니네요.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자, 요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공통적 사항이고. 그리고 환경 조건도 대권 거수전에 안 들어가요. 이거는 공통적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 권리, 요거는 실권이에요. 실권. 실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공통적 사항이고. 그리고 미공시, 공시되지 않을 미자예요. 그래서 미공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공통적 사항이에요. 따라서 이 두 가지는 공통적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대권 거수조 미공시 실권이에요. 대는 대상 물건의 표시고요. 그리고 수는 보수에 관한 사항, 조는 조세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대권 거수조 미공시 실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 비선호시설은 비선호시설 이런 것들은 주거용하고 토지에 기재하는 거예요. 토지에 기재할 사항. 자, 그리고 환경조건, 일조량 수업 이런 것들은 이제 주거용에 기재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공통적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찾아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이 통으로 이걸 외워서 찾아도 됩니다. 꽤 난이도가 있고요. 이걸 잘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도 꽤 어렵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2. 비주거용. 비주거용 상가 같은 거죠.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 사항이다. 아예 잘못됐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방의 경우에는 비상벨하고요 소화전을 기재하는 거예요. 비상벨, 소화전. 비상벨 플러스 누르는 비상벨 그리고 소화전, 소화호수 이것을 기재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주거용에 기재하는 거예요. 주거용 소방. 소방 중에서 주거용에 기재하는 거예요.
자, 잘못됐고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비주거용 예우는 내외부 시설물 상태 중에서 소방에는 비상벨과 소화전을 기재하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주거용 경우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업을 기재하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좀 어렵죠? 외우면 쉽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2 비주거용 상가,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 사항이다.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일단 기본 확인 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거예요.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거. 그럼 기본 확인 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거다. 세부 확인 사항을 제외한 거예요. 제외한 나머지예요. 그럼 세부 확인 사항은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세부 확인 사항.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을 외우셔야 돼요. 세부 확인 사항 같은 경우는 내상환 미공시 실권 이렇게 일단 기억해 둡니다. 자, 내외벽 상태, 내외부 시설물 상태, 환경조건, 미공시,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에 관한 사항, 실제 권리관계에서입니다. 자, 그리고 비주거용은 아예 환경조건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주거용하고 같이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고 일단 요 안에 들어가는 걸 찾으시면 돼요. 이건 일단 아닌 거지만 일단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내상환, 미공시권 이렇게 같이 외워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요 안에 안 들어가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내상환 미공시권, 내외부 시설물 상태, 내외부 시설물, 내외벽 상태, 내외부 시설물 상태, 환경조건, 미공시권 요 안에 안 들어가니까 기본안 사항이 맞다 이러시면 돼요. 요걸 외우시고 요 안에 안 들어가면 무조건 기본안 사항이다 이렇게 찾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느낌대로 찍으시면 안 돼요. 느낌대로 이렇게 했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참고에 외우셔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비주거용에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미공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자,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이 뭡니까? 여기 해놨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상환 미공시 실권 이렇게 일단 기억합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세부 확인 사항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비주거형은 환경 조건 같은 건 이제 없지만 이렇게 일단 이렇게 주거형을 같이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외워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실제 권리관계 실권하고 미공시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서 이 안에 들어가죠? 이 안에 들어갔네요. 그럼 세부 확인 사항 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자, 5번입니다. 자, 8번도 중요하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비주거용 술집 상가 술집의 경우에 이렇게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같은 환경조건은 세부 항상이다? 아니죠. 비주거용 술집 같은 경우는 환경조건 이런 것들은 아예 기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재할 사항이 아니에요.
자, 요건 이렇게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자, 비주거형은 상가 술집 기억한다 그랬어요. 술집. 술집은 일조량이 중요하지 않죠? 일조량. 우리가 술은 해 떨어졌을 때 저녁에 먹는다 그랬어요. 낮술 먹기도 하죠. 낮술 먹는 건 비 오는 날, 해가 없을 때 먹는 거죠. 자, 그리고 술집은 원래 시끄러운 곳이고, 진동 같은 거 있는 데서 우리가 술 먹는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술집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기재사항이에요. 만약에 이런 걸 체크하고 만약에 중개한다면 중개할 술집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은 어떤 경우에 기재하는 거냐면, 주거용 같은 경우에 기재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예 기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고요. 자, 6번입니다. 자, 6번 너무 쉽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보존해야 될 기간은 5년이 아니고 3년이죠. 자, 7번입니다. 네, 7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네,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맞네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도 중요하죠. 자, 역시 이런 문제를 그냥 느낌대로 찍으시면 안 돼요.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서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기본 확인 사항이 뭡니까 물어보면 세부 확인 사항을 제외한 겁니다라고 기억한다 그랬어요. 세부 확인 사항을 제외한 것. 그럼 세부 확인 사항이 뭡니까 물어보면 세부 확인 사항 우리가 외우니까요. 내, 상, 환, 미공시, 실권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다 맞춰요. 내상환, 미공실권이에요. 자, 그러면 내외벽 상태, 내외부 시설물 상태, 환경조건, 공시되지 않냐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실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안에 안 들어가면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내외부 시설 상태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확인사항이다. 맞네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외우시고 있어야 됩니다. 자, 9번입니다. 자, 9번. 뭐 이런 건 단순 사실이니까 그냥 쭉 읽어보고 맞추면 돼요. 9번.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에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거래 예정 금액을 적습니다. 그러네요.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자,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느낌대로 찍으시면 안 돼요.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의 벽면 및 도배 상태는, 자, 벽면 및 도배 상태는 내외벽 상태입니다. 내외벽 상태는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하고 동일한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세부 확인 사항은 자료 관상하고 동일한 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이 뭡니까? 물어보면 내상환 미공시 실권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내외벽 상태 요거죠. 그럼 내외벽 상태가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고 세부 확인사항은 바로 자료 발생이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맞네요. 자, 그럼 지금 계속해서 내상환 미공시권 요 코드 하나 가지고 계속 다 풀고 있어요. 요 코드만 하나 정확히 외우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역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외우면 쉽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다. 자, 일단 이거 체크해 봅시다.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이 뭐냐? 세부 확인 사항이 뭐예요? 내상환 미공실권입니다. 내상환 미공실권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계속 내고 있네, 이거는요. 내상환 미공실권이에요. 이 코드 하나만 외우면 다 맞춰요. 자, 그러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이게 소방이에요, 소방. 그러면 소방은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외부 시설물 상태 안에 들어가요. 내외부, 그러니까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내외부 시설물 상태는 뭐가 들어가냐면 수전, 가소, 난연, 승배가 들어가요. 자, 그 중에서 소방 요거예요, 소방. 수전, 가소, 소방 요거, 소방. 소방. 그럼 소방이 원에 있고, 그러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소방이고, 요거는 내외부 시설물 상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상안에 들어가니까 세부 항상 이 아닌 게 아니고 이다 그래야 되네. 세부 항상 이다 이렇게. 내상환 미공시권에 외우면 무조건 맞추네 이거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합시다. 아파트를 제외합니다. 아재예요, 아재.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항상이다. 상안에 들어간다. 자, 12번입니다. 자, 12번. 비선호시설의 유무는 토지, 주비, 토입,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기재할 사항에 해당이 된다. 자, 요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선호시설 같은 게 주로 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분뇨 처리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분뇨 처리장이라든지, 사격장 이런 거, 이건 다 비선호시설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선설 이런 것들도 기재할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13번도 중요하죠. 일조량 등 환경 조건은 토지의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한다. 아니죠. 일조량, 소음,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주거용의 기재할 사항이죠. 주거용의 기재입니다. 일조량, 소음, 진동 이런 거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주거용에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14번 관리 주체의 유용에 관한 사항은 토지의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된다? 아니죠. 자, 관리 주체 같은 것은 건물이 있는 경우에 관리 주체가 뭐 위탁 관리냐 또는 뭐 자체 관리냐 혼합 관리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해 주는 건데 이 관리 주체 유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주로 건물이 있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기재하는 거죠. 상가 같은 경우에. 토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기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 15번입니다.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하는 사항은 토지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같은 거 이런 것들. 근데 이용자니다 그럼 건폐율 얼마다, 뭐 용적률 얼마다, 뭐 이런 건 당연히 토지 경우에 중요하죠.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거 이런 거. 또 용도 지역이 뭐다, 거래 규제,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토지 중개 대상물에 중요한 영향이 미치는 거니까 당연히 기재해 줄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16번입니다. 자, 16번 접근성 및 입지 조건은 토지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토지가 얼만큼 접근 가능하냐? 또 입지 조건은 주로 이제 도로, 대중교통 시설 이런 거죠. 도로라든지 대중교통 이런 거. 이런 건 당연히 토지 경우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얼만큼 이제 접해 있느냐, 또는 뭐 역에서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당연히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당연히 토지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17번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맞죠? 자, 18번입니다. 자, 18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설명서도 같이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리고 확인설명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맞네요. 자, 19번입니다. 자, 19번도 중요하죠. 역시 느낌대로 풀면 안 돼요. 토지 매매의 경우에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토지 확인설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 기본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입지조건, 실제거래관계 등등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기본확인사항이 뭡니까 물어보면 무조건 세부확인사항을 제외한 거다. 세부확인사항을 제외한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세부확인사항이 뭐냐? 주거용이건 비주거용이건 토지건 일단 공통적으로 내상환 미공실권 딱 기억하는 거예요. 먼저 내상환 미공시실권이에요. 이거 하나만 외워도 다 풀려요. 자, 그럼 토지 경우는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입지 조건은 내상환 미공실권에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기본항상 맞고 실권 나왔네. 실제권, 실제권리관계 그리고 공시되지 않은 요 밑자 미공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요건 아니네요. 잡았네 이거. 미공시 실권은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그리고 거래 예정비 이하에 안 들어가니까 맞고 취득 시 부담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맞고 비선호세는 요한이 안 들어가니까 맞고 그래서 요게 잘못됐어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계속 외우시면 돼요. 내상환 미공실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20번. 비주거용 건축물 상관에요.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대상 물건의 표시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기본적 소재지 지목 면적 같은 기본적인 사항. 기본적인 사항은 대장이 우선하는 거예요. 대장. 그래서 대장을 확인해서 적습니다. 맞네요. 자, 21번입니다.
21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서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당연한 얘기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가 기본이 되니까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22번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서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에 따라서 적는다. 그렇죠? 시군조례에 따라서 적습니다. 23번입니다. 자, 23번도 중요하죠.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서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아니죠?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니고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을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부재 기억했죠? 부재라고 기억했어요. 부재. 제외입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24번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는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하는 소공도 참여했으면 소공을 포함하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예. 참여한 개공 그리고 소공이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2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자, 중개 완성 그럼 항상 거래계약 체결입니다.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 확인 설명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확인 설명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쉽게 말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그런 뜻이죠.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 설명서를 5년간 보존하는 게 아니고 3년간 보존해야 되죠. 자, 26번입니다. 자, 26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인이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그리고 중개대상 확인 설명 서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맞네요. 27번입니다. 자, 27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 중에 서명 또는 날이란다 아니죠? 확인 설명서니까 또는 날이 아니고 및 날이죠. 및 날인해야 되고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아니고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및 날인은 두 가지죠.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만 서명 및 날이고 나머지는 전부 또는 날입니다. 자, 28번입니다.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하는 중 1인이 개업공인중개사는 1인이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아니죠. 1인이 아닌 게 아니고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29번입니다. 자, 29번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세 들어간다? 아니죠? 등록 취소가 아니고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처분세입니다. 자, 30번입니다. 자, 좀 어려운 내용이죠? 자, 외우면 쉽습니다. 벽면의 균열 유무, 승강기 유무, 주차장 유무, 비상벨 유무, 가스의 공급 방식은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다. 자, 그럼 일단 세부 확인사항이 뭐냐 이것부터 기억하셔야 되겠죠? 세부 확인사항은 내, 상, 환, 미공시 실권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내외벽 상태, 내외부 시설 상태, 환경조건, 미공시 실권입니다. 자, 비주거용이니까 환경조건은 없겠죠. 환경조건에 관한 기재사항이 아닌 거고. 일단 내 상황 미공식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벽면의 균열 유무는 내외벽 상태예요. 내외벽, 외벽 벽면, 외벽 벽면이 균열 유무니까 내외벽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죠? 이거 맞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승강기인데요. 승강기. 자, 승강기는 내외부 시설물 상태에 들어가요. 내외부 시설물 상태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내외부 시설물 상태가 뭐냐면 수, 전, 가, 소, 난연, 승배가 들어가요. 승강기는 수, 전, 가, 소, 난연, 승배 요거예요. 승강기. 승강기. 자, 그럼 승강기는 내외부 시설물 상태 안에 들어가네요. 상 안에 들어가니까 세부항상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차장 유무는요. 주차장 유무는 입지 조건 안에 들어가요. 입지 조건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도대주교판인데 비조건, 그러니까 상가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도대주가 들어가요. 자, 그럼 어쨌든 이 주차장은 입지 조건 안에 들어가요. 그럼 입지 조건은 내상환 미공시권에 안 들어가죠? 그럼 요거는 아니네. 요거는 세부항상이 아니네요. 자, 그리고 비상벨은 소방에 들어갑니다. 소방. 그러면 또 수전가 소입니다. 소방에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가스는 요거네. 수전가스, 요거. 가스의 공급 방식. 이런 것들은 세부항상이다. 그럼 다 맞았는데 요게 아니네요. 요게 아니고 나머지 것들은 내상환 미공시에 들어가요. 자, 요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제 외워야 돼요. 꽤 까다로운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기본 확인사항이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을 미자 미공시하고 미공시 물건의 권리관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해서 기재한다. 맞네요. 자, 그럼 세부 확인사항이 뭡니까? 물어보면 내상환 미공시 실권이에요. 그럼 미공시 실권은 세부 확인사항이고 요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들은 기본 확인사항이네. 맞네요. 32번입니다. 자, 32번. 중개대상으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검표를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고 맞네요. 기본 확인사항. 그럼 기본 확인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거예요. 세부 확인사항을 제외한 거. 그럼 세부 확인사항이 뭡니까 물어보면 내상환 미공실권이에요. 내상환 미공실권 하나 외워가지고 막 온갖 곳에 써먹네요. 자, 그러면 세부 확인사항을 제외한 것이 기본 확인사항이니까 자, 요거는
건필상함 용전상은 내상환 미공시권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본항상 맞네. 그리고 토지용계 확인서의 내용을 여기가 잘못됐네. 건필상함 용전상은 기본항상이 맞는데 토지용계 확인서 내용을 확인해서 적는 것이 아니고 시군 조례에 따라서 기재합니다. 시군 조례에 따라서 기재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